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작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월에 96,800원까지 급등을 이어가며 10만 전자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28%가 하락을 하면서 6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실적은 현재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에도 반도체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속이 타들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과정으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힘든 상황이니 작게나마 위안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에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는 추세가 한번 정해지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한쪽으로 정해진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2018년을 보시면 이 시점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과 이때 2017년 말에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의 심정이 현재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던 주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추세가 다시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되면서 작년 1월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으로서 유지가 되며 주가 또한 큰 추세 하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몇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우상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주가는 항상 투자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추세에서 위로 과도하게 이격을 했다가 고점에서 투심이 바뀌면서 다시 추세로 수렴을 하는 하락 조정 구간을 겪게 됩니다. 이때 2017년의 경우에는 이 다시 추세로 돌아오는 하락 조정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걸렸던 상황이고 최근의 하락 조정은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의 추세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아래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2018년도의 추세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깨고 아래에 이 하늘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다가 저점을 찍고 추세가 반전되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추세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이 아래에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다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추세가 반전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단타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멀게는 노후 준비 등 어쨌든 장기적인 타임프레임에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 물려서 지금 20% 가까운 손실률을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물량을 더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데 의미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 아래에 박스권 어딘가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추세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반전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더 싸지면 더 모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를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도 작년 6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파동에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파동의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게 되며 이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위에서는 보수적으로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세가 바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릴 때 현재 하락 추세 중에 있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선에서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말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는 상승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까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앞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2014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고점을 찍은 후 2년 반이 지나서야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7년 말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비교적 짧게 1년 반의 하락 조정 후에 다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하락 조정은 현재 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하락 조정 기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될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더 길게 이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 전략이며 지금 와서 손절을 하기에도 아쉬울 수 있는 자리 이기 때문에 오히려 홀딩을 이어가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다면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에 있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며 만약에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 반전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물량을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몰빵을 해서 상승만을 바라보고 하는 마치 도박과 같은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나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상황으로 주가가 흘러가도 그에 대해서 당황을 하기보다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카카오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때 투자를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로지 상승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투자를 하셨다면 몰빵을 하기보다는 하락했을 때 더 살 수 있는 현금 여력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평균 단가가 낮아졌을 것이며 일정 수준의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권까지도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느 상황으로 가도 그에 맞게끔 대응이 가능하도록 투자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워낙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이때는 실적이 상승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고 빠르게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정상적인 범주의 속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보면 기업은 이 정도 속도로 가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너무 앞서서 상승을 해버렸고 어느 순간에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품 논란이 발생을 하고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면서 다시 원래의 추세로 수렴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의 하락 추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대응에 있어서는 카카오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너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고이든 타이든 장기 투자자로서 진행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도 안 나오고 그저 이상한 테마로 인해서 반짝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면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 하락 추세의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반전하면서 이때의 고점을 재차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 오는데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 투자자로서 마음을 비우고 홀딩을 이어가시면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씩 더 사 모아가면서 장기적인 마음가짐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도 추세상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다른 점을 찾자면 차트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해서 이 파란색 241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전에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릴 때 이렇게 이 위에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많이 벌려서 이제는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현대차의 위치가 딱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하락 추세의 터널에 하단부의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멤버십 회원님들과도 함께 투자를 하면서 함께 매일매일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차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미리 계획된 메커니즘대로 저가 매수를 이어가며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기업이며, 현재는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아서 투심이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해 해외 유명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에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되어질 문제로서 주가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락 조정 구간을 마치고 우상향 추세로 다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주 4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긴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적게는 마이너스 27%, 많게는 마이너스 40% 이상까지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하락을 이어왔다고 판단을 하며 이제 와서 포기를 하고 손절을 하며 도망을 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꼭 좋은 성과로 투자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힘든 시장에서 멘탈 붙잡고 계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떤 위기든지 어느 순간에는 꼭 지나가며 좋은 시장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성투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